네, 이어서 우리 네 번째 시간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무조건 외우지 말고 원리를 가지고, 그런데 원리라도 어, 그 비빌 언덕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외워야 돼요, 우리도요. 근데 그 외우는 게 뭐 아주 어려운 걸 외우는 건 아니고 너무 기본이 되는 거 몇 가지만 외우면 그 원리를 외운 거 가지고 조금씩 변형시켜 나가면서 좀 어려워진 것도 다 외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것도 뭐 우리가 다 외우는 건 아니고 이런 흐름을 잡는 데 필요한 그 암기만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1교시에서 직설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가정법을 우리가 두 번째 파트는 가정법이거든요. 동사의 가정법. 가정법은 뭐냐 보니까 어, 비실제적인 가정법은 뭐냐? 가정법은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비실제적이죠. 비실제적인 것을 추측하는 거죠. 추측. 그러니까 만약에 뭐뭐라면 하다가 육지라면 당신에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죠.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현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추측할 수 있어요. 그 바람이죠, 바람. 그러니까 꼭 가정법을 해서 어, 그 실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만 아니라 이제 가정을 하는 말 그대로 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가설을 세우는 거죠. 가설을 또 희망도 있겠고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가정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헬러 신약 성경에서 가정법이 나오면 뭐뭐라면이라고 일단은 가장 기본이니까 만약에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어, 그런 희망이 섞인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정법이 나오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약간 굵은 걸로 가야 되는데 A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다음에 애 아니라는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아니라는 친구가 있어요. 가정법에서는 가정법에 나오는 세 개의 접속사가 있어요. 요거를 세 개만 외우시면 돼요. A 이렇게 그다음에 애안 다 지금 뭡니까? 연기식이죠. 그러니까 발음 나눈 대로 하면 돼요. 그냥 A, 애, 안, 안 이렇게. 요런 세 개가 접속사로 오는 거예요. 접속사로. 요런 게 접속사로 오고 이제 플러스 주어 동사가 오겠죠. 왜냐면 접속사라고 하는 말은 아직 안 배웠지만 접속사라고 하는 말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때 필요한 게 접속사인데 이 A, 애안, 안이 왔고 주어 동사가 왔다. 그러면 이때 이 동사가 가정법의 동사가 많이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A, 애안, 안. 이 세 가지만 외우시는 게 우리 원리예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죠? 가정법 하면 가정법, 가정법, 가A, 정애안, 법안, A, 애안, 안. 요 세 가지를 꼭 외워주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지금은 모르셔도 되는데 한번 들어만 두시고 중요한 거는 동사예요, 동사. 지금은 동사 시간이니까 접속사 시간에서 또 나오니까 그거는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동사인데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외운 게 있어요.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우시 이렇게 외운 거 있죠? 아까 처음에 외운 거? 요거는 너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돼요. 요거 외운 걸 가지고 이제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데 다 이해가 돼요. 애우지 마시고 애우는 건 6개만 꼭 애우세요. 왜? 이거 6개는 애워야지 거기에서 이제 뭐 변화가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 에이스 A 오멘 에테 우시.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하는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참고로 듣고만 계셔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추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거만 외우는 거 숙제예요. OSA 오메네테 우시 요거만. 참 쉽죠? 명절이니까 너무 어렵게 숙제를 내면 안 되니까 그 대신에 이거만 외우세요. OSA 오메네테 우시. 이게 뭐냐? 직설법, 능동태, 현재다. 이걸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OSA 오메네테 우시 이것만 죽어라고 외우지 마시고 직설법, 현재, 능동태다. 뜻이 뭐냐? 오가 붙으면 내가 뭐뭐 한다, 내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에이스, 너가 뭐뭐 한다, 너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현재와 현재 진행을 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오면. OSA, 오메데테 우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주 쉬운 것만 외우시라 이거예요. O, 에이스, A, 오멘, 에테, 우시. 그런데 가정법의 꼬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리는 잘 보세요. 가정법은 꼬리가 어, 모음을 길게 해줘라. 그러면 그게 가정법의 꼬리가 돼요. 이건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리로서 들어만 주세요. 자, 오메가가 있어요. 근데 이거 길어져 봐도 또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이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헬러 단어가 있는데 오래 끝났어. 그럼 우리가 이제 헬러를 안 배울 때나 기초할 때는 오로 끝났으니까 내가 뭐뭐 한다. 1번. 내가 뭐뭐 한다. 2번. 내가 뭐뭐 하는 중이다. 3번. 만약 내가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돼요. 이거는 가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친구는 이미 이 자체가 긴 여기 첫 모음을 길게 해주는 거죠. 가정법은. 근데 이게 길기 때문에 같아요. 오메가 오메가.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 그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접속사가 가정법의 접속사가 오고 동사가 오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오가 있으면 가정법 접속사가 3개 오고 그다음에 동사에 이렇게 끝났으면 뭐예요? 내가 뭐뭐 한다면으로 되는 구별이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아니고 직설법에서는 내가 뭐뭐 한다죠. 내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구별이 되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아도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이거 보세요. 에이스가 있어요, 에이스. 그러면 가정법에서 첫 모음을 길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길어볼게요. 자, 이거 애자가 있어요, 엡실론. 우리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면 알파, 알파, 엡실론, 에타, 오미크론, 오메가. 알파와 알파, 엡실론, 에타, 오미크론, 오메가. 자, 여기서 여기 여기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는 뭐예요? 단모음. 바깥에 있는 거 왜 이래? 음. 바깥에 있는 거 요거는 장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길어지면 이렇게 되고 요 오미크론이 길어지면 오메가가 되고 알파가 길어지면 알파는 이거는 뭐 똑같으지. 그러니까 같아요. 똑같으니까 알파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기 왔어요. 여기 엡실론이 왔어요. 첫
모음을 길게 하라 그랬죠. 가정법은. 요 애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숙제도 아니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어만 주세요. 아, 가정법은 이렇게 가는구나. 흘러가는구나.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원리로서. 좀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오타하고 S가 있죠. O 에이스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뭐 배웠냐면 이 장모음 있잖아요. 알파나 에타나 오메가는 여기에 이오타가 오면 이렇게 안 하고 밑으로 간다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오타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이것을 이오타 하기법, 이오타 하기법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이걸 길게 하니까 에타가 되니까 길어졌는데 이오타 S가 남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또 변합니까? 이렇게 에타에다가 이오타가 하기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 어떤 단어가 이렇게 끝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거 가정법이라는 걸 알아채야 돼요. 이게 길어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A 한번 해볼게요. A 보면 이 엡실론이 길어지니까 이거죠. 이오타죠? 여기다 쓰기 힘들죠? 이렇게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에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에하고 스가 남았으니까 S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오메 에테우시죠? 여기 오메는 아주 쉬워요. 오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멘. 요 오미크론이 오메가만 바뀌어주면은 요거는 직설법 현재고 오메가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건 가정법 동사예요. 참 쉽죠? 그러니까 가정법은 모음, 첫 모음, 꼬리에 첫 모음을 길게 하라.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요. 외우지는 마시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요거 에텐데 요것도 가볼게요. 에예요. 이렇게. 근데 그냥 그냥 써줘야 돼. 에테 그냥. 여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게 우지요. 우. 요거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로 돼요. 그냥 오메가로. 그래서 OC가 돼요. OC.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깨끗하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요게 O 에이스 A 오멘 에테 오 신 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요거 길어지니까 그대로 뭐예요? 또 오미크론 아니 오메가가 다시 그대로 똑같아요. 가정법은. 요거는 지금 가정법이에요. 요거는 직설법. 가정법하고 직설법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꼬리가 흐름을 잡아대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S가 돼요. S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애가 되겠죠. 이오타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애. 요거는 어떻게 됐어요? 오메가만 써주면 되겠죠. 오멘. 여기도 애, 태 그대로 가죠.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 우도 오메가로 바뀌는 거예요. 오, 씨. 이렇게. 그러면 직수법 OACA 오메네테 우시 하나 외웠는데 하나 외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가지치기 할 거예요. 원리로서. 근데 오늘은 가정법 하나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가정법.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만 더 여기서 오늘 할 거예요. 뭐냐? 그 아주 쉬운 거 하나는 오늘 더 나갈 것 같아요. OSA 오메네테 오시를 외웠다고 쳤을 때 가정법은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시고 참고로 외워놓으세요. 참고로. 그러면 하나만 더 나갈게요. 이 O
에이스 A. 이거 왜 이렇게 움직였어? 오멘, 에테, 우시. 요게 뭐냐면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죠. 내가 못만다. 오, 에이스, A, 오멘, 에테, 우시. 그런데 아주 쉬운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거저 가져가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미래라고 하는 친구예요. 미래라는 친구. 미래. 뭐뭐 할 것이다. 뭐가 나왔을 때 연관되는 거 같이 외우면서 가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자, 이거는 분명히 요 OSA 오메네테 우시가 붙으면 뭐뭐 한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두 가지로. 문맥에 따라서 뭐뭐 한다, 뭐뭐 할 것이다는 문장,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미래 뭐뭐 할 것이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영어는 will 같은 거 쓰잖아요. will, shall 같은 거. 그렇죠? 미래. 자, 히브리어는 이제 뭐 앞에가 바뀌거든요. 바뀌면서 이제 미래가 되는데 헬라어에서 미래는 어떻게 되냐? 아주 쉬워요. 여기 꼬리 앞에다가 시그마만 붙여주면 돼요. 시그마만. 시그마만. 그러면 그게 바로 미래예요. 그러니까 so, says, say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o, a, say, 오메네테, 우시에다가 앞에 시그마만 붙이면 미래더라. 이렇게 미래더라. 이런 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볼 적에 눈에 다 들어와요. 애우지 말라 그랬어요. 애우면 안 돼요. 그냥 OASA 오메네테 우시 이거는 외워야 돼요. 왜냐면 뭔가 비빌 때가 있어야 되니까. OASA 오메네테 우시 하나 외워가지고 여러 가지 써먹고 또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중간태하고 수성태 하나가 원리가 나와요. 그거 하나 가지고 또 여러 개 써먹고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울 거는 한 8개에서 10개는 되긴 돼요. 그래서 2,000개 막 외우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외울 것만 딱 가지고 나머지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것도 아주 쉽게.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법은 꼬리를 길게 한다. 가정법은. 미래는 기본 꼬리에다가 앞에 시그마만 붙여서 미래를 표시하더라. 이렇게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애우지는 절대 마세요.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돼요. so, says, say, so면, set, 수시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우지 마세요. oa, say, 오면, at 우시만 외우세요.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울 것은 오직 o, ace, a 요거만 외우셔야 돼요. o, ace, a 그리고 오면, at, 우시 요 오면, at, 우시 어떨 때는 여기 니가 붙어가지고 우신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두 가지니까 우씨만 외우는데 어떨 때 니가 붙을 수도 있다. 참고로요. 그래서 OSA 오멘 에테 우씨 이거를 한 10번만 쓰는 게 숙제예요. 10번만 쓰기. OSA 오멘 에테 우씨 요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숙제는 이거만 쓰는 겁니다. 10번 쓰기요. OSA 오멘 에테 우씨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뭐뭐 한다. 내가 뭐뭐 할 것이다. 너가 뭐뭐 한다. 너가 뭐뭐 할 것이다. 그가 뭐뭐 한다. 그가 뭐뭐 할 것이다. 우리가 뭐뭐 한다. 우리가 뭐뭐 할 것이다. 너희가 뭐뭐 한다. 너희가 뭐뭐 할 것이다. 그들이 뭐뭐 한다. 그들이 뭐뭐 할 것이다. 이게 숙제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그냥 OSA 오메네트 오시면 딱 쓰지 말고요. 발음 쓰고 그다음에 내가 뭐뭐 한다. 내가 뭐뭐 할 것이다. 네가 뭐뭐 한다. 네가 뭐뭐 할 것이다. 그가 뭐뭐 한다. 그가 뭐뭐 할 것이다. 뜻까지 써가지고
지금 10번을 쓰는 게 숙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숙제를 잘할 수가 있어요. 요게 숙제. 이번 주에는 명절이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가 하루 쉬잖아요. 그때까지 OSA 오면에 두고 시험을 해오시면 돼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 첫 번째 모음이 길어지면 가정법이고 그 모음 앞에다가 시그마만 붙이면 미래다. 요거는 이제 원리로서 그냥 참고로 기억하고만 있으면 돼요. 잊어버려도 또 나중에 나오니까. 자, 그 이제 나가는 것은 뭐냐면 희구법이에요. 희구법. 동사에 직설법 했어요. 가정법 했고요. 그다음에 희구법은 뭐냐? 희구법은 어 이게 희망하는 거예요. 희망.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쓰는 게 희구법이거든요. 희구법. 그런데 이것이 명령, 금지, 간구, 청원, 의지의 법이에요. 의지의 법. 의지의 법. 아, 요건 지금 명령어예요. 지금 명령으로 넘어갔구나. 명령이 지금 이거예요. 명령이 명령법만 있는 게 아니라 희구법은 희망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그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 근데 명령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바로 넘어갔는데 명령법입니다. 명령법이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금지, 간구, 청원, 의지의 법이에요. 청원, 뭐뭐 해주시길 원합니다. 간청, 이런 거 있죠. 간청, 청원. 아, 이거 청원 있네. 청원. 그래서 이 명령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명령법은 꼬리가 약간 변하는데 그건 나중에 해야 돼.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명령법은 꼬리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한글로 이해하셔야 돼요. 금지, 뭐뭐 하지 말아라. 간구, 뭐뭐 원합니다. 청원합니다. 뭐뭐 간절히 되길 원합니다라고는 명령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뭐뭐 하라. 여기까지. 요 법이 네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 부정사, 분사 명령 요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부정사, 분사를 오늘 우리가 약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깨끗한 게 안 나와? 됐다. 자, 오늘 이제 뭐가 있냐면 부정사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부정사. 부정사. 자, 부정사는 영어를 예를 들면 영어에 투부정사 있잖아요. 투부정사. 이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영어는 이 투가 붙어가지고 투가 붙어가지고 동사의 원형이 오죠. 자, 헬라어에서는 어떤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애인이나 나이가 와요. 이렇게 나이가. 요 두 개만 일단 외워두세요. 나중에 또 더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골격만 우리가 외우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살을 더 입힐 거니까. 자, 부정사는 뭐냐? 어떤 단어에다가 이렇게 애인으로 끝나고 나이가 나오는 건 부정사예요.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나이가 많은 애인. 애인은 부정하다. 뭐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져요. 여기가 나이잖아요. 나이가 많은 애인. 부정사.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 잘 외워져요. 그러니까 애인하고 나이만 먼저 외우세요. 나이 많은 애인. 나이 많은 애인.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하죠. 영어의 투부정사를 생각하시면 얘가 어떨 때는 명사가 되고 어떨 때는 형용사가 되고 어떨 때는 부사가 돼요. 그래서 꼬리가 세 개 달린 불려오라고 그러거든요. 투부정사를. 그런데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투부정사라는 말을 안 쓰고 똑같이 부정사라는 말을 써요. 부정사라는 말. 그냥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뭐뭇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뜻의 부정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문장에 들어가서 어떨 때는 얘들이 부정사가 헬라어 부정사가 발견됐으면 문장 속에서 어떨 때는 얘가 명사로 나타나요. 어떨 때는 형용사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부사로 나타난다. 명사는 주어나 보어의 목적어가 되겠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겠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 부정사를 나중에 또 나오면 또 해줄 거니까 오늘은 부정사라는 개념만 잡으셔야 돼요. 부정사가 뭐냐?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근데 영어는 무조건 투가 무조건 붙기 때문에 투 부정사라는 말을 쓰는 거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투가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정사라는 말만 써요. 인피니티브라고 하는 영어가 있는데 부정사인데 이게 꼬리가 세 개 달린 분류어예요. 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문장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명사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형용사, 어떨 때는 부사가 돼요. 그 명사가 돼가지고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돼요. 막 목적어 보어도 돼요. 이 부정사가. 그다음에 형용사가 돼서 명사를 막 수식해요. 뭐뭐 하는 이렇게 했을 때요. 부사가 돼가지고 뭐뭐 동사 수식을 해. 뭐뭐 하도록 뭐뭐 하게 이거 합니다. 뭐뭐 하게 뭐뭐 하도록 뭐 부사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동사를 수식해요. 그게 바로 뭐냐?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정사라는 말이 뭔지, 부정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를 원리로서 깨닫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장에서 이 부정사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는 문장에서 해석할 거니까 기초할 적에 이 부정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분사로 갈 거예요. 분사. 아까 부정사 인피니티브라고 그랬죠? 분사, 파티시플인데 분사는 또 뭐냐? 아까 부정사가 다른 걸로 쓰이지만 일단은 명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얘를 일반적으로 헬라에서는 뭐냐면 동사에서 온 명사라 그래요. 왜? 명사로 많이 쓰이니까. 근데 이거는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니까. 근데 일단은 부정사 하면 동사에서 온 명사 이렇게 해버려요. 명사를 많이 쓰니까. 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사에 대해서 할 건데 분사는 뭐냐? 이게 나눌 분자 써가지고 말씀사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동사에서 나뉘어졌다. 그래서 분사라 그래요. 분사. 근데 이 분사는 뭐냐? 분사는 뭐냐? 한마디로 해서 동사에서 온 형용사예요. 이렇게. 분사는 아까 부정사는 동사에서 온 명사다 치면은 분사는 뭐냐? 분사는 동사에서 온 형용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가다라는 말이 있는데 가고 있는 이런 게 분사예요. 가다는 지금 동사거든요. 근데 가고 있는이라는 말이 필요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제자. 그러면 제자를 가고 있는이라는 말이 꾸며줘야 돼요. 근데 가고 있는이라는 말은 없어요. 동사에서 온 형용사인 분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분사. 가고 있는 제자 이렇게. 걷고 있는 친구,
옷을 입고 있는 친구, 뭐 다 되겠죠. 그런 형용사가. 그러니까 이 형용사 속에 동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동사에서 온 형용사를 분사라 그런다 이거예요. 자, 자, 분사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티시플. 부정사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명령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임페라티브. 희구법, 가정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직설법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건 분명인데 분사인데 명령적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분사는 맞는데 분사인데 뭐냐? 명령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요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분명.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직설법은 뭘로요? 직으로 나온다. 좀 크게 할게요. 확대해가지고 직으로 나온다. 가정법은 가로 나온다. 좀 진하게 해볼까요? 직, 가. 희구법은 희, 명령법은 명, 부정사는 부, 분사는 분, 분사 명령적이면 분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게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야? 다 동이 붙는 거예요. 동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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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그래서 동직하면 동사직설법, 동가하면 동사가정법, 동희하면 동사희정법, 희국법, 동명하면 동사명령, 동부하면 부정사, 동분하면 분사, 동분명은 분사 명령적 의미, 분사인데 명령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는 이제 문장에서 나오면 이해가 돼.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장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요거를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오늘 숙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OSA 오메네테 우시를 외우시면 되고요. 나머지 요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음 주는 설 명절이라 쉬어야 되고 다음 주 16일 날 만나서 이거 하고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이거 하고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이제 형용사나 뭐 정관사나 전치사나 접사나 불변사나 이런 건 쉬우니까 하시고 어, 나머지는 이제 요거 끝나면은 이제 구조를 좀 더 배우고 그다음에 문장 들어가서 해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OSA 오메네트 시 요거만 10번 써보는 거가 숙제입니다. 여기까지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